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우선 서울구치소 쪽에서는 더 이상 강제 구인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요, 벌써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변호인 측에서도요, 이거 강제 인치는 안 된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의견을 냈고, 특검 측에서는 계속해서 강제 인치를 주장했지만은 묵살당했습니다. 뭐든지요, 이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과 정의의 기준에서 이 사안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특검, 이 민중기 특검 요 인간 말이죠. 야, 그런데 말이죠. 참 제가 천천히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논평을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윤 대통령의 의사대로 특검의 수사는 불법이다. 그리고 본인의 구속도 그러니까 불법이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 이런 법 원리가 지금 일단은 현실적으로는요. 이 법리적으로 나중에 이건 뭐 재판을 통해 봐야 알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받고 있다. 이 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벌써 말이죠. 예, 김준형, 예, 조국 당 의원이죠. 요런 아주 이런 이대생들 그 미군 병사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더러운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인간이 김준형인데, 요 인간이 말이죠. 벌써 조국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또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청래는요, 다시 또 우리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선전포고를 했네요. 아니, 관세협상 이 끌어내리는, 관세협상 이미 다 끝났다며. 근데 그거를 비판의 자유를 빼면 독재국가 전체주의가 뭡니까? 입을 딱 막아놓는 게 전체주의 아니에요. 그게 독재주의 아닙니까? 입 열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청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파문이 야기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정교모에서 드디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정교모. 저도 정교모에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면권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지 맘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딱 행사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야, 그래서 조국을 사면했을 경우에는 많은 후폭풍이 야기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권의 분열, 지금 워낙 이재명이가 무섭고 정청래가 무섭기 때문에 여권의 분열까지는 저는 내다보지 않아요. 예, 그러나 길게 보면 결국은 저절로 분열될 수 있는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서울구치 쪽에서는 인치는 곤란하다. 예, 인치는 곤란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치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인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재판에는 못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판부 지기현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요. 자, 지난달 10일 날 그 수감된 이후로 4차례 연속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중요한 이 결정이 되겠는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저도 어제 이제 그랬죠. 이 지기현 판사가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하겠느냐.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지기현 판사답게 궐석 재판. 왜냐하면 이미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오늘 이 결정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된다. 그럼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2차례 연속해서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이 불참하니까 결국은 이제 궐석 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을 들었더니 거동이 불편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상과 같은 사고 위험이 있고 인권 문제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강제인치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기현 판사한테 의견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현 판사도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골석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 특검의 박수 특검포는 뭐라고 했냐면, 서울구치소에서는 지금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으니 재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특검 묵살당한 거죠. 단호한 조치는 무슨 단호한 조치야. 이거 특검 개망신 당한 거죠.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지병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고 자칫 물리적 강제력으로 인치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우려와 인권 보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세 차례 재판에서는 기일 후에 증거 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요. 이때 나온 증거나 증언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는요, 구3회 전 육군기갑여단장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니 또 뭐 강제 인치니 그 다음에 이런 강제성, 그러니까 인권 탄압성, 행태는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 왜? 주기현 판사가 골석재판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골석재판 하겠다. 그리고 강제 인치를 하면 최종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서울구치소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구치소장도 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강제 인치는 곤란하다. 이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강제 구인 인치, 이거는 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이춘석 의원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춘석 의원실의 이제 압수수색인데 정말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인간들 말이죠.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김남국 같은 인간도 이 사퇴를 하도록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춘석 의원은 이게 쇼로 끝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25명 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25명. 그래서, 제대적인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건 이재명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봐주기 수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요. 이 송원석요 인간이 또 아주 방어를 했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지금 저 전한길 대표에 대해서 손안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한길 대표가 집단적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합동연설회장의 언론 피폐로 받고 들어와서 취재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국민의힘윤리위원회는 전 대표의 엄중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 결론을 내려달라. 예. 자, 그리고요, 윤리 결론과 무관하게 전한길 대표의 전당대회 관련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 참 이거 못된 인간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정청래의 경우에는 강하게 지금 야당을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야당에 대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뭐 선전포고도 아니고 이건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맨날 야당, 속된 말로 조지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또 말이죠. 연속해서 지금 이제 이 관세 협상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 한미 협상 후속 입법을 마련한다. 자, 그래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그리고 협의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제배하겠다. 이거는 옳은 얘기죠. 신속히 국회가 마련하고 국익으로 집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배 나간다. 이건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민정을 살리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으로 합의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고질적인 발목 잡기로 후속 대응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요 말이 이게 문제성 발언인 거예요. 아니, 국정 운영을 끝까지 깎아내리고 발목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청래잖아요. 정청래가 맨날 특검, 그 다음에 맨날 탄핵 선언한 게 이걸 해본 법사위원장인데, 야, 이런 사람의 입에서 고질적인 발목 잡기, 누가 발목을 잡았는데, 예. 그리고 국민의힘 억지 주장하면 안 되죠.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에이펙과 관련해서 국회가 입법 예산 모든 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말마다 돼야지. 우리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말끝마다 야당을 협치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말살시키려고 달려드는 정청래의 이런 태도, 입장이야말로 국민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교무에서 지금 조국 사면과 관련한 절대 반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본래 이게 전국 교수 한 6,300여 명의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굉장히 정연합니다. 정치적 논리, 법률적 논리, 또 이 국제관계학적 측면에서 볼 때 완벽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좋은 성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정교무 성명은 우리가 굉장히 공부하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 정부는 조국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국은 2023년도 2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4년 2월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고,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현재 보육 중이다. 그에게 확정된 유죄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서 교육의 공정성, 공직자윤리와 국가제도의 신뢰를 송두리째 훼손한 중대한 범죄들이다. 그의 범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부인과 자녀를 동반한 조직범죄였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해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를 요동치게 한 실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첫째, 조국은 대학 교수로서 진리의 탐구가 아닌 세상 모든 악덕을 덮는 긴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의 죄를 저질렀다. 조국의 범죄 행각은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욕망과 지위를 추구한 수준이 아니었다.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는 정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생활형 사기꾼도 혀를 내두를 극단적 위선과 기만, 반칙을 일삼았다. 둘째, 조국 사태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가 보인 극단적 위선, 비겁함과 몰염치를 시작으로 끝모를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책임져야 하는 법무장관은커녕 양심과 지성, 문명에 대한 도발자에 불과했다. 조국에 대한 장관 임명은 불같이 일어난 지식인과 국민의 반대로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로 끝났다. 그러나 한 번도 교수, 아니 한 인간으로서 응당 갖춰야 할 세상의 보편적 양식을 저버린 행동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한국 사회는 2019년 이후 조국에 대한 찬반의 난장판이 벌어졌고, 지식인 지도층의 양식과 양심의 오염은 우리 사회 전체를 끝없는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타락으로 몰아넣었다. 셋째, 조국 사태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이른바 운동권, 신기득권, 신분제가 드러났고, 그들의 오만함, 군림은 한국 사회의 평등구조마저 찢어버렸다. 특히 젊은 미래 세대의 기회와 권리를 선취하는 약탈 행위를 일상화시켰다. 조국의 가증스러운 위선의 빵빠레는 개딸 한딸 팬덤 전체주의로 퍼져나갔고, 중국엔 범죄자 대통령의 일극 통치로 귀결되었다. 헌법 제79조가 규정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제한 없는 특권이 아니다. 사면은 중대한 공익의 목적과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 조국 사면은 이러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조국이 구속되는 당시 여론은 임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조국의 특별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하다. 사면은 국민 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이번 조국 사면 추진은 헌법적 가치 수호가 아닌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협력에 대한 보상과 세력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 대통령 이재명은 과거 4건의 범죄로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불법 대구 송금 800만 달러 지시 의혹을 비롯해서 대장동, 정자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등의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 범죄로 기소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사태다. 이러한 전과 전력을 지닌 대통령이 1년의 중대범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35일 전직 법무장관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문명적 양식과 법치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다. 조국의 사면은 대한민국이 이미 양심과 윤리 그리고 법정의와 정치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대통령 스스로가 공표하는 행위다. 이에 조국의 위선과 반칙의 행각에 각성하여 지식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 양심을 수호하고 자유, 진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외 6천여 대학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반하는 전국 교수 모임 종교문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 이재명은 조국이라는 위선의 끝판왕, 아주 비루한 파렴치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법무부는 이미 결정한 조국에 대한 사면과 정경심에 대한 복권을 즉각 처리하고 비양심, 반문명, 행각의 파렴치한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통령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사면권을 정치적 도구가 아닌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진 국가는 양심도 공정도 정의도 민주주의도 설 수 없다. 이는 문명국가, 입헌적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정경호 교수는 현 정권과 집권 세력에게 경고한다. 지금과 같은 양심과 법치의 문란은 빠르게 대한민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번 조국 사면이 될 것이며 그 다음이 바로 오만하고 무도덕한 현 정권을 무도덕한 어모럴이죠. 어모럴. 현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2025년 8월 11일 사회정의를 반하는 전국 교수 모임 정경호 성명이 되겠습니다. 이 정경호 성명 내용 있잖아요.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네요. 단 하나도. 자, 굉장히 무서운 주장이다. 이게 민심이다. 이거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지금 이제 주한미 사령관이 그야말로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전자권 조기 전환은 안 된다. 그리고 숫자보다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주한미 사령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메시지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말이죠. 주한미 사령관이 전략적 유연성, 이거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 이거는 주한미군 감축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은요, 정상회담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요, 53년 한미 상호부자약 체결 이후에 72년간 유지되었던 주한미군 체제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2주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갖다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까지 불러서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다는 점, 이 점에서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군사적 의미는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한미군의 제소령, 즉 전략적 유연성, 이거는요,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가 지금 중국 견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맹국 안보는 스스로 부담하라. 이게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일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한국만 예외해서 주한미군이 한국의 대북 방어에 매몰된다. 이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셰셰의 발언이 가져다 준 역풍이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브런슨 사령관은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이동을 막는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한국의 동의 없이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쉐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빼고 싶으면 빼는 거야. 대만 쪽으로 딱 이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경고 발언이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미국은 2006년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2006년도에 밝혔지만은 벌써 20년 됐잖아요. 이거 안 지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주한미군 최전령이 대북 억지로 약과 비밀가 돼서는 안 되도록 지금 이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력과 능력과 필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브란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한미 조율을 건너뛴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한미 훈련에 반영하기로 할 정도로 주한미군 대북 억지에 핵심 축이 생기고 있어요. 대북 해구산에 국몽이 생길 수 있다는 지금 신호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한국을 향한 주된 위협이 북한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이 전시 대북 방어를 주도라고 하는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앞당기려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군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는 북핵 대응에 차질을 주면서 전자권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자강력 확보의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북 억지력 손상은 안 된다는 것이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 그리고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안보 이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재명 비판하고 정청래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꼭 저의 방송 제가 항상 객관적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는 논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